다음에 상속시 납세 의무 특례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연금소득하고 할 거예요. 지금 못해요. 동그라미 1번만 아까 했어요. 자, 우리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라고 그랬죠? 상속인 우리 남아있는 자죠? 살아있는 자. 자, 아까 갑이 돌아가셔서 을이 아버지의 소득세 납세금을 승계받으면 을은 아버지 소득 10억 원과 자기 소득 5천만 원 합쳐 계산, 구분 계산. 그 얘기예요.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죠? 그렇죠? 네, 내려갑니다. 큰 동그라미 3이에요.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특례죠? 자, 우리가 분리과세되는 방식은 현재 원천징수 방식만 있다 그랬어요. 원천징수가 아니더라도 걔만 떼서 따로 세율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어요. 얘는 원천징수의 얘기예요.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죠. 종합소득의 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금을 지죠. 얘는 기본세율로 납세금을 지는 거예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금을 지는 거예요. 원천징수세율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큰 동그라미 4인데 신탁 소득의 귀속. 자, 볼게요. 자, 우리 신탁이에요. 믿고 맡기는 거죠. 트러스트입니다. 이게 이제 믿고 맡기는데 여기 지금 위탁자가 있어요. 자, 위탁자가 있고요. 여기 수탁자가 있습니다. 신탁계약을 체결을 해요. 뭐 이해하시기 좋게 금전신탁이라 할게요. 뭐 실물신탁 얘기도 가능하지만 부동산 신탁이나 이런 거 좀 어려워하시니까 이게 금전신탁을 맡겨요. 금융권이죠? 신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수익자가 A인 경우도 있겠지만 수익자를 A가 지정한 C가 되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셨어요? 수익자 지정을 C로 했다고요. 저라고 해볼게요. 저요. 자, 아까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다, 분리과세다? 종합과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탁을 걸고요. 수익자를 제 딸로 지정한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수익 누가 먹어요? 딸. 그러면 이 납세의무자가 누가 되냐는 거죠. 위탁자 저예요. 수탁자 딸내미예요. 수익자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규정을 저는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에 대한 부분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차등 배당을 시킬까, 아니면 팔았다 다시 사기 할까, 아니면 그 이자나 배당의 수입 시기를 다 땡기든지 늦추든지 해갖고 2천만 원 이걸 좀 피하게 해볼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쓰는 게 이거예요. 신탁을 거는 거죠. 왜? 누가 납세의무자니까? 수익자니까. 요새 2천 넘어가게 생겼죠? 그럼 500 넘어가게 생겼어. 그럼 500 얘 주면 되잖아. 수익자 걸어서.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재작년에 개정이 됩니다. 재작년에 개정이 돼서 정말 제가 승질내는 규정 중에 하나였는데 개정이 돼서 보세요. 수익자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하죠? 수익자 지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거 누가 먹는 거야 다. 원본하고 수익을. 그럼 얘가 납세의무자야. 근데 수익자가 지정이 돼 있으면 옛날엔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 규정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수익자가 지정이 돼 있는데 위탁자가 여전히 실질 지배 통제권을 갖고 있어요. 실질 지배 통제권이라는 게 뭐 계약자 변경권이라든지 수익자 지정권이라 여러 가지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익자가 지정이 돼 있어도 얘가 납세의무자라는 거예요. 위탁자가. 그러면 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었어요? 없죠. 그래서 금융권이 상품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해요? 실질 지배 통제권을 얘가 행사하지 않고 얘가 될 수 있는 걸로 법을 면밀히 검토해갖고 상품 설계를 해야죠. 자, 예외. 얘가 납세의무자라고요. 근데 첫 번째, 수익자 지정이 안 돼 있어. 그럼 지 거지 맡긴 놈.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수익자가 지정이 돼 있더라도 여전히 위탁자가 실질 지배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예요. 자, 위탁자가 실질 지배 통제권 행사.
뭐 잘 들어오긴 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조금 뭐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이거 피해가는 또 고민하는 거죠. 항상 뭐 도전과 응전의 역사니까. 뭐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신설된 거예요. 자, 이제 교재 보시죠. 301페이지 보시면 신탁이죠. 원칙.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자, 체크할게요. 수익자죠. 수익자란 얘기는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수익자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민법상 수익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X가 아니라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상속이 되고 상속은 포괄승계이죠. 자산부채. 그러니까 그때는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꼭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돌아가시면. 그렇죠? 자, 그 얘기고요. 페이지 하나 넘겨볼게요. 자, 페이지 하나 넘겨보시면 다만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죠? 그 다음에 또는 302페이지예요. 두 번째 줄이에요. 자,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죠. 대통령령에 대한 얘기는 뭐 좀 생략을 하고 중요한 건 누구에게 귀속되는 걸로 본다? 위탁자. 예, 위탁자. 저도 고민할 게 하나 더 생긴 거죠. 예전에는 고민이 없었는데 수익자만 지정돼 있는데. 예.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신탁소득금액 계산이죠. 자, 지금 여기 이쪽은 어떻게 해요? 지 본래 재산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맡은 재산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해야죠, 구분경리.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얘기예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하고요. 그 밖의 소득, 자기 고유 소득이 있을 수 있죠? 그거 당연히 구분경리해라. 뭐 그런 거고요. 수익자의 특정 여부, 존재 여부는 수입 지출이 있는지 상황에 따른데요. 참고하시고. 자, 큰 동그라미 뭐예요? 자, 공동 소유자산 양도시의 납세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 소유자산, 공유예요, 공유. 공유. 우리가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 두 번째는 합유, 세 번째는 총유. 공유, 합유, 총유. 자, 한쪽으로 들어주세요. 공유라는 건 등기부를 보면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보세요. 가불병이죠? 이게 부동산이라 할게요, 이번엔. 5대 3대 2예요. 50%, 30%, 20%. 이렇게 구성원 지분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공유라 그래요. 이 부동산이라고 하고 등기부에 여기 표시가 된다고요. 그러면 얘 얼마죠? 이 부동산, 이거 부동산이라고요. A 부동산. 아, 이게 소득이고. 50%죠? 병은? 아니, 병이래. 갑을, 을은? 병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분에 해당해서 지가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거죠. 그게 공유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합유는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고 갑에 2인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등기부를 보면 그게 합유예요. 그러면 이거 팔기 쉬워요, 어려워요? 갑이 지범대로. 안 된다. 곤란하다. 자, 총유는 뭐냐면 여기 단체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야.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우리가 총유라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팔 수 있는 건 뭐예요? 총유 못 팔까요? 못 팔까요? 쉽지 않죠? 합유. 공유죠. 공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보세요. 똑같이. 얘가 팔고, 얘가 팔고, 얘가 팔았어. 그쵸? 그쵸? 그랬더니 필리핀 튀었어. 필리핀 튀었어. 양도소득이에요. 부동산 팔았는데 아까는 사업소득이었고 그랬더니 착한 병. 네가 갖고 읊고 그 부동산 판 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연대납세의무 져라. 그럼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할복함. 아니죠. 신나들고 세무사 찾아가야지. 할복 나 혼자 죽으면 안 되지. 사람 억울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연대납세의무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러니까 양도소득도 연대납세의무 아니다. 아까 사업소득도 연대납세의무 아니었잖아요. 자, 조금 더 쉽게. 가불이 아파트 하나 갖고 있을 수 있었어요. 부부야. 5대5. 그럼 어떻게 해요? 연대납세의무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세법 규정 보면 부부 별산제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결국 부부는 남이구나. 세법이 불필. 자,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 체크할게요. 각 거주자죠. 그리고 밑에다가 아니면 밑줄을 긋고 연대 납세 의무를 지지 않음 이렇게 하나 메모해 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지금 양도소득 금액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사업소득 계산할 때도 연대 납세 의무를 안 지듯이 종합소득 중에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도 우리가 공유자산에 대한 부분 각 거주자가 자기 지분에 대한 것만 납세 의무를 지는 거지 너의 것까지 힘을 합쳐갖고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건 아니구나.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302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 다음 주죠. 우리 303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신 분은 조금 앞에 부분 조금 수강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